옛날 옛적 산과 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한국의 나주 지역에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깊고 푸르른 물결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 연못의 끝을 보지 못할 정도로 깊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연못 속에는 청봉으로 만든 거북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거북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겨 그 주위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사냥을 하지 않았다. 마법의 연못은 그들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때때로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농사를 짓거나 마실 물을 얻곤 했다. 특히 가뭄이 심할 때면 연못의 물은 말라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흘러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어느 해 나주의 병사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전쟁은 매우 지루하고 길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점차 지쳐갔다. 그때 한 젊은 소년, 이름은 진수라 불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마법의 연못에 얽힌 비밀을 풀고자 결심했다. 진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연못 주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의 탐색 끝에 진수는 연못 속으로 살며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청동 거북이와의 만남을 기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속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지더니 그의 앞에 아름답고도 커다란 청동 거북이가 나타났다. 거북이는 진수에게 소원을 물었다. 진수는 가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거북이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헤아리고 나주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선물로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거북이는 연못 아래로 사라졌다. 그 뒤로 마을에는 풍작이 이어졌고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마을의 발전을 도왔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수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연못 주위에 작은 사당을 세웠다. 사당에는 그를 본뜬 작은 청동 거북이상이 놓였으며 마법 연못의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나주의 사람들은 여전히 연못을 귀히 여기며 그 옛날 정직하고 용감했던 소년 진수의 이야기를 자손에게 들려주었다. 이렇듯 나주의 마법, 연못과 청동 거북이가 함께한 진수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화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영주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계절에 따라 많은 얼굴로 변했다. 봄에는 은은한 초록빛이 만연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무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주었다. 가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이파리들이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리곤 했고 겨울에는 하얗게 덮인 눈에 대나무가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며 지냈다. 오래전부터 이 숲에는 일종의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숲을 잃어버린 영혼의 숲이라고 칭하며 숲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숲 안에는 영혼을 포착하는 불가사의한 길이 많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대나무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숲을 떠나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한 젊은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다. 준수는 언제나 자신이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고 어머니가 들려준 잃어버린 영혼의 숲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 숲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다. 준수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숲의 주변을 탐험하며 그곳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대나무들의 신비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숲 안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18번째 봄을 맞은 어느 날 준수는 드디어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준수는 경건한 마음으로 숲 앞에 섰고 그 순간 대나무들이 사뿐히 흔들렸다. 그는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걸어갔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를 초대하는 것 같았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준수는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마치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고대의 대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준수가 그 대나무에 다가가자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잊고 있던 추억과 감정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의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수는 연기를 간직한 첫 주인처럼 대나무 숲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순수한 영혼과 호기심이었다.
후 마을 사람들은 준수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숲에서 돌아온 그에게 경외심을 품었다. 준수는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숲의 비밀을 전파하며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영혼의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주는 곳으로 남았다. 이는 세대를 지나면서 영주의 사람들에게 숨겨진 작은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양구라는 고요한 마을에는 웅백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하얀 나비떼가 살고 있어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항상 전설과 이야기로 전해 내려왔다. 어느 날 양구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늘 용백산의 신비로운 나비들을 보고 싶어 했으나 어른들은 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백산의 나비들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사자로 특별한 날에만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민수는 이 전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어느 맑은 봄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몰래 용백산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친구들은 민수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에 동화되어 함께 산을 오르기로 했다. 용백산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짙은 숲과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빛나는 하얀 나비들이 대군을 이뤄 그들 주위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비들은 아름답게 날아오르며 마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수와 친구들이 이 나비들을 더 가까이 살펴보려는 순간 갑자기 나비 하나가 그들 앞에 내려앉았다.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는 조금 다른 듯이 보였고 마치 민수를 눈여겨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민수는 조심스럽게 나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비는 그의 손에 안착하며 반짝이는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수는 알 수 없는 따뜻한 느낌과 함께 환상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거대한 용백산의 전경과 함께 나비들이 군무를 추는 장면을 목도했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나비들은 민수에게 산에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바로 산이 지니고 있는 세상의 평화와 조화에 대한 메시지였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나비들은 빛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고 아이들은 원래의 숲속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방금 경험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와 그간의 모험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용백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민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 용백산을 공포의 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용백산은 신비로움과 자연의 위대함을 가르쳐준 특별한 장소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얀 나비가 주었던 깨달음을 잊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강가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강 북쪽의 황금마을, 다른 하나는 남쪽의 은마을이었다. 두 마을은 강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평화롭게 지냈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금강의 깊은 곳에는 용왕의 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강과 그 주변을 돌보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깊은 소원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은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자신의 미래에 큰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으며 그는 마을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런 민수에게는 한 가지 큰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 건너 황금마을의 아름다운 소녀 소연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소연은 황금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녀였으며 그녀의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곤 했다. 하지만 소연은 은마을의 민수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금강의 용왕의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가에 나가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용왕의 딸은 민수의 깊은 소원을 듣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민수에게 강 건너로 갈 수 있는 마법의 배를 주었다. 이 배를 타면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마법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고 드디어 소연 앞에 서게 되었다. 소연은 처음엔 놀랐지만 민수의 진실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종종 강을 건너 서로를 만나가며 사랑을 키웠다. 용왕의 딸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순수한 사랑을 감상하며 금강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길 바랐다. 결국 민수와 소연은 두 마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두 마을의 후손들에게도 오래도록 전해졌다. 금강과 함께 한 전설은 익산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용기와 진정한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